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월 28일 수업이죠? 월요일. 근데 그 주가 추석주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이 귀향버스가 오죠, 여러분. 학교에 귀향버스가 와가지고 29일날 화요일날 아마 화요일 또는 월요일날 전원 다 각 지방으로 내려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각 그 가족끼리 모임 같은 거 좀 자제하는 게 계속 매스컴에 나오죠. 그래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그 교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좀 그 동영상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고 다음 주부터 좀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계면으로의 이동이에요. 계면. 이 계면이라는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라는 계면이 예를 들면 수질 그리고 뭐 토양, 뭐 대기 이런 게 계면입니다. 이런 곳으로 이제 오염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 속에서 발견되는 많은 오염물질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나요? 우리나라랑 일본에만 존재하나요? 또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나요? 자, 물에서 발견되는 많은 오염물질들은 범지구적 규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다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들 오염물질이 왜 다 범지구적으로 존재를 할까요? 범지구적으로 전 세계가 똑같은 물질을 똑같이 사용하고 똑같이 배출을 할까요? 아니면은 환경 내에서 오염물질이 우리가 물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물로 이제 유출이 됐겠죠? 이 유출된 오염물질이 이동하고 또는 움직이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들을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 범지구적으로 똑같이 발견이 되는 걸까요? 자,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조금 무게가 실릴 겁니다. 지금 요 제목도 Transport and from Interface라고 나왔죠. 그죠? 계면으로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즉, 환경에서의 오염물질이 이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밥을 조금 올려놨는데 칙칙 밥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잠깐만 정지하고 다시 할게요. 저는 이 소리가 되게 칙칙칙칙칙 소리가 났는데 기차 소리 나죠? 칙칙폭폭 배 밥 하면은 소리가 안 들렸으면 다행이고 들렸으면은 죄송합니다. 자, 대기가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대기 또는 공기중 그리고 이쪽에다가 소일 토양이 있을 거고요. 이쪽에다가는 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계면을 제가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염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서 나오는 게 또 있죠. 인간에서 엄청나게 나오죠. 사실 이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이 계면에 대해서 이동이 일어납니다. 세 단계가 있고요. 이 계면으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자, 먼저 토양에서 대기로 가는 거 어떻게 할까요? 토양에서 대기로 가려면 고상에서 지금 기체상으로 가잖아요. 베이퍼라이제이션이죠. 이게 뭡니까? 증발 또는 기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대기상에서 토양으로 고상으로 대기 중에서 공기 중에서 고체상으로 가려면은 뭔가 흡수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흡수되는 현상.
absorption, 그죠? 흡수. 그리고 또, 자, 대기 중에서 토양으로 올라오는 거,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침투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infiltration, 대기 중에서 토양으로 침투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이랑 토양이랑 한번 주고받고 하죠. 이거는 흡수랑 단어가 비슷해요. B냐 D냐 스펠링 헷갈리면 안 됩니다. 흡착입니다. 액체상에 있는 계면에 있는 물질이 고상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죠? 흡착.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로 가려면은 녹아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뭐 이제 용입니다. dissolution. 그죠? 자, 물에서 에어로 가려면 똑같이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똑같이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에서 물로 들어가려면은 똑같이 흡수가 일어날 겁니다. 이 흡수 업소션이 얼른 나왔죠. 여기다 쓸게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게 삼성 S 펜인데 이게 되게 너무 물 흐르듯이 막 가가지고 제가 조금 갈겨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막 글씨가 흐르게 되네요. 자, 똑같이 수 증발. 자, 이런 단계들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아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게 인간으로서 배출되는 것들이 각 계면으로서의 이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직접 배출되는 거예요. 직접 배출. 대부분의 오염물질들은 다 계면을 통해서 이동, 확산, 난류, 침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그죠? 근데 인간에 의해서 직접 배출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물권 내에서 오염물질이 원거리 이동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작용들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인간으로 배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정에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이동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경계 내부의 질량 축적 속도, 예를 들면은 오염물질을 얘기했으니까 오염물질의 축적 속도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오염물질의 축적 속도는 어떻게 되죠? 시스템 경계 내부로의 질량 유입 속도,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유출 속도, 거기에다가 물질 내부에서 생성되는 속도를 더하게 되면은 시스템 경계 내부의 질량 축적 속도가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 표현하는 아주 단순한 그 표현이에요. 각각의 이 표현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 현상 보면은 여기가 수질 환경이네요. 수질 환경. 자, 수질 환경에서 오염물질은 주로 수리학적 난류 및 순환류, 그리고 열적 및 바람으로 유발된 순환류, 그리고 분자 확산에 의해서 물, 공기 사이 계면으로 수송된다. 자, 난류, 순환류, 열적 바람으로 된 순환류, 그리고 분자 확산. 자, 뭔가 정의는 확실하게 딱 이렇게 떠오르진 않지만 우리가 뭔가 상식적으로 또는 이미지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죠. 뭔가 순환되고 이동되고 확산되는 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움직이게 됩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뒤에서 할 거예요. 지금은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물하고 토양, 물, 토양 사이의 계면 이동은 수리학적, 열적, 바람으로 유발된 순환류, 그리고 이류 및 난류성 분산, 침전, 침투에 의해 일어난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대기 환경. 분무입자, 분진, 에어로졸, 비산먼지, 기타 오염물질은 강우 및
강설, 침각, 우박, 풍식 및 침적이 없을 때 건조퇴적에 의해 공기, 물 및 공기, 태양, 계면으로 이동한다. 사실 이런 것들이 수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수문학적인 내용입니다. 수문학. 단순히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 또는 이동되는 특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염물질이 어떻게 되는 범지구적인 순환, 수문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저희가 1학년 수업에서 수리수문학에서 원래 제가 요번에는 1학년 수업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수문학 시간에 할 텐데, 기존에 우리가 수질오염 개론에서는 수문학 내용을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씩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도 한번 같이 보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공기, 물 사이 계면을 통한 물질 전달. 공기, 물 사이 계면을 통한 물질의 전달은 주로 증발과 흡수에 의해 일어난다. 증발과 흡수에 대해 고려하기 전에 몇몇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관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용한 물리화학적 관계, 공기, 물 사이 계면을 통한 오염물질의 이동을 고려하고자 할 때 분배계수, 증기약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증기약 같은 경우 우리가 분배계수랑도 X항에서 많이 다뤄지는 개념이 있어요. 헨리상수. 이런 거 뒤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측류. 그림만 봐도 알죠? 측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고, 난류. 굉장히 불규칙적인 형태를 이루면서 혼합되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흡수. 여기서 나오는 뭐 난류, 순환류 있고 뭐 공기불, 계면 나오는 건데, 흡수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흡수, 증발과 흡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흡수 같은 경우 많이 나왔죠. 흡수 같은 경우가 대기에서 토양으로 계면에 이동할 때 흡수 과정이 나왔고요. 또 물에서 대기에서 물로 갈 때도 흡수 과정이 나왔습니다. 흡수. 없어. 이거 뭐냐면 한 상의 물질이 다른 상의 물질에 녹아드는 거예요. 말로 한번 제가 쓰면은 어느 한 상의 물질이 다른 상의 물질에 녹아드는 것. 한 상의 물질이 다른 상. 이 상이라는 얘기는 뭐 대기, 물, 토양, 고체 이런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뭔가요? 기체에서 액체로 녹아드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흡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기체에서 고체로 녹아드는 과정들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체에서 액체로 녹아드는 것을 흡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흡수탑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한번 해서 볼게요. 여기가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서 슝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물을 뿌려줘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따지면은 기체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체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슝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 물에 의해서
녹는 게 있고 안 녹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물이 나가겠죠. 자, 여기도 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기체 흡수작용, 기체와 물의 흡수작용을 얘기했던 것, 그 기체와 물의 흡수작용을 한번 보는 거니까, 기체 안에, 예를 들면은 A하고 B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물질은 A예요. 원하는 물질 A, 그리고 B는 원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원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자, 그리고 B는 또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런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리고 기체하고 기체를 A라고 B하고 물체가 이제 기체가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A, B 했으니까 C라고 둡시다. C. 자, 그러면은 A하고 B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이 위에서 막 비가 내리듯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물에 녹지 않은 A는 계속 올라가겠죠. 물에 안 녹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도 기체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여기에서 물에 녹겠죠. 물이 C라 그랬으니까 여기 나가는 거에 C 플러스 B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게 기체와 액체하고 흡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수처리 공정에서도 쓰고 대기에서도 흡수탑이라는 이런 오염물질의 제거 공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흡수에는 물리적 흡수하고 화학적 흡수가 있어요. 자, 물리적 흡수에는 뭘까요? 물리적 흡수에는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어떠한 물질이 물 계면으로 갑니다. 가스가 있고 리퀴드가 있는데 이 계면을 통과해가지고 통과하는 동시에 기입수기, 액상의 기입수기 들어가게 돼요. 즉 확산의 개념이 여기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디퓨전이죠, 확산. 그리고 화학적 공정은 화학적 흡수는 뭘까요? 화학적 흡수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거죠. 화학적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 녹아 들어간 물질하고 녹게끔 해준 물질하고, 즉 흡수하는 물질하고 흡수되는 물질하고 상호 화학적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아까 뭐였어요? 물이었죠. 물하고 이건 B였죠. 자, 물에 녹아 들어갔는데 서로 물하고 B하고 뭔가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흡수 공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흡수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동영상으로 할게요.